129. 공소사실의 특정. 형사소송법 제254조 사항에서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장소가 부산 불상의 장소로 살해 방법이 불상의 방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으나 범행 시간이 2010년 6월 17일 2시 30분경부터 4시경까지로 특정되어 있고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피고인이 연구한 살해 방법과 피해자를 물색한 정황, 피해자와의 접촉 경위 등이 자세하게 적시되어 있어 이 사건 살인의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 일시는 2014년 6월에서 8월 초순 사이 일자 불상경으로 비교적 개괄적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피해를 입은 정확한 일자를 기억하거나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 진술 외에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성폭력 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검사로서는 피해자가 가진 진술 능력의 한계로 말미암아 공소사실의 범죄 일시를 일정한 시점으로 특정하기 곤란하여 부득이하게 개괄적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장소,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다른 사실과 구별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공소사실은 특정된 것이다.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 있다.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면 법원은 검사에게 성명을 구하여 특정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검사가 이를 특정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130. 공소사실의 특정. 마약사범에 대한 소변 검사.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공소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특정되었다. 검사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의 양성 반응이 나온 소변의 채취 일시, 메스암페타민의 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에 관한 자료와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까지 거주 또는 왕래한 장소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등 기소 당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범죄 일시를
2009년 8월 10일부터 2009년 8월 19일까지 사이로 열흘의 기간 내로 표시하고 장소를 서울 또는 부산 이하 불상으로 표시하여 가능한 한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의 체내에 메스암페타민이 투약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 투약은 공소 외인이 위 범죄 일시로 기재된 기간에 해당하는 2009년 8월 19일 피고인 몰래 피고인의 음료에 메스암페타민을 넣어서 생긴 것이므로 위 투약에 관한 정을 몰랐다는 취지로 변소하자 이에 대응하여 위 공소 외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와 제1심의 증거조사까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경위 및 피고인의 변소와 그에 대한 증거조사 내용에다가 앞서 본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31. 공소사실의 특정. 마약사범에 대한 모발 감정. 마약류 투약 범죄는 그 범행이 은밀한 공간에서 목격자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도 매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그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해당 범죄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그에 관한 뚜렷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모발 감정 결과에 기초하여 그 투약 가능 기간을 추정한 다음 개괄적으로만 그 범행 시기를 적시하여 공소사실을 기재한 경우에 그 공소 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볼 것인지는 매우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공소장에 범행 일시를 모발 감정 결과에 기초하여 투약 가능 기간을 역으로 추정한 2010년 11월경으로 투약 장소를 부산 사하구 이하 불상지로 기재한 사안에서 마약류 투약 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약류 투약 사실을 밝히기 위한 모발 감정은 그 검사 조건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변수가 작용할 수 있고 그 결과에 터잡아 투약 가능 기간을 추정하는 방법은 모발의 성장 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개인에 따라 모발의 성장 속도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고 동일인의 경우에도 그 채취 부위, 건강 상태에 따라 편차가 있으며 채취된 모발에도 성장기, 휴지기, 퇴행기 단계의 모발이 혼재함으로 인해 그 정확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마약류 투약 범죄는 그 특성상 투약자 혼자서 행하거나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므로 마약 투약자가 범행을 부인할 경우에 공소사실의 특정이 매우 곤란하게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마약류 투약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공소사실이 특정되면 족하지만 소변 감정 결과에 기초한 투약 일시와 장소의 특정과 달리 모발 감정 결과에 기초한 투약 일시 장소의 특정에 대한 판단은 소변 감정 결과와 비교할 때 정확성에 대한 신뢰도가 더 낮아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132) 공소장의 기재사항. 공소사실 불특정의 효과. 공소장의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 법원은 형사소송규칙 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게 성명을 구한 다음 그래도 검사가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때에야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검사에게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성명에 이르지 아니한 채 곧바로 위와 같이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 데에는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 제기의 유효 조건이므로 만일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으면 법원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소사실의 일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은 곧바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에게 성명권을 행사하고 그럼에도 명확하게 되지 않은 때에 한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133. 공소사실의 예비적, 택일적 기재의 허용 범위. 형사소송법 254조 5항의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함은 수개의 범죄사실 간에 범죄사실이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는 물론 그들 범죄사실 상호 간에 범죄 일시, 장소, 수단 및 객체 등이 달라서 수개의 범죄사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들 수개의 범죄사실을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134) 예비적, 택일적 기재의 경우 법원의 심판 대상. 주의적, 예비적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한 상소 제기의 효력은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고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적용법조의 적용을 주의적, 예비적으로 구하는 경우에는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의적 공소사실까지 함께 상소심의 심판 대상에 포함된다. 검사가 주의적으로는 뇌물공여죄, 예비적으로는 배임증죄죄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안에서 항소심이 뇌물공여죄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배임증죄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경우 피고인만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더라도 주의적 공소사실 부분 역시 상고심의 심판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예비적, 택일적 기재에서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한 상소 제기의 효력은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도 미치므로 모두 상소심의 심판 대상이 된다는 법리를 제시한 판결이다. 이에 따라 상소심 법원은 원심 법원이 판단하지 않았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택일적 공소사실 가운데 하나의 사실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른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